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지가지 산재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미화원입니다. 비 오는 날 도로 청소하다가 발목을 삐었는데 뼈에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며칠 치료받으면 된다던데 이런 것도 산재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일 이상 입원하거나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견이 4일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요양 지도를 잘 따르면 됩니다. 일하다가 철판에 베어 상처가 났는데 낫는 데까지 4일 이상 걸릴 수 있잖아요. 이때 매일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처방약 잘 먹고 연고 잘 바르고 병원 오라는 날 잘 가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공단은 지역별로 관할 지사가 있으니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재다 싶으면 원무과 아시겠죠? 그리고 공단으로 직접 넣든 원무과 통해서 넣든 산재가 접수되면 공단은 그 내용이 업무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인지를 조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상담 사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족발집에서 일하다 넘어져 접질렸어요. 당시 너무 아파서 핸드폰으로 사장에게 전화했고 다음 날도 다리가 아파서 출근 못한다고 문자 보냈어요. 그런데 집에서 쉬었는데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지나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그 다음에 출근했고 그 뒤론 병원 안 가고 파스 붙여가며 계속 출근했어요. 잘릴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한 달 정도 계속 일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보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네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다쳤을 때 사장에게 전화 걸었던 통화 기록과 그 다음 날 문자 보냈던 것 캡처해서 출력해 놓으세요. 초진 포함한 한의원 기록도 발급받으시고요. 약국에서 파스 샀던 영수증에 날짜 확인해서 찾아놓고 영수증 없다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라도 찾아서 뽑아 놓으세요. 이렇게 다쳤을 때부터 산재 신청할 때까지 관련된 사실들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 산재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어요. 또 신청을 미뤄서 시간이 지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나 진술을 받아내기 어려워져요. 그러니 아프면 병원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업무 관련된 거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처리를 요청하세요. 다음부턴 꼭 그렇게 하세요. 한편 개인적으로 다친 건지 업무 관련해서 다친 건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대처하려면 아플 땐 바로 병원 가고 사실대로 말하고 치료받는 게 장땡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영리하게 행동한다면 사고 현장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두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문자로 상급자나 여러 동료에게 알리거나 사고를 목격한 동료에게 부탁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사례 같이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입니다. 일하다 손가락 인대를 다쳤는데 센터에서는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며 산재 처리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산재 신청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병원비로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산재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돌려주질 않더라고요. 손해봤다는 생각에 후회가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건설 노동자이고 현장에서 눈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100% 보상해 줄 테니 산재하지 말아라, 의사한테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다치고 병원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어보는 상담이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가 접수되면 사업장으로 조사가 나오니 귀찮을 수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산업안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싫을 거예요. 또 건설사라면 산재 건수만큼 입찰에 불리할 수 있고요. 산재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나 노동자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니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공상 처리도 못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한 달 안에 관할 노동청에 산재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산재 은폐를 모의한 걸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 즉 범죄가 됩니다. 자칫 노동자도 산재 은폐 공범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산재 처리하지 말자는 건 회사가 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하지 않는 걸 눈 감아주고 산재 은폐에 공범이 되는 것까지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은 안 하면서 노동청에 산재 조사표만 제출하는 그런 회사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산재는 공식적 절차로 요양기간이 정해집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니 회사가 얼른 복귀하라고 재촉하거나 치료를 빨리 끝내라고 독촉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합의로 한 공상에선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공상 처리 중인데 눈치 보여서 치료 못 받겠다며 고통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또 공상 처리하면서 자부담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이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재정이 지출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된 돈을 징수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건강보험 처리도 하지 않고 일반 진료로 큰 금액의 병원비를 내던 노동자가 점차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은 꼭 산재로 하세요. 산재 보상은 100%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다 또 어느 민간보험보다 보장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해 노동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문제는 의료체계 문제이거나 병원의 관행이거나 환자의 특성에 따른 겁니다. 산재 처리에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은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의 돈보다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사례 같이 보겠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했다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네.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77-0075로 전화하세요. ARS로 연결되고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1개월 범위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 처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같이 볼게요. 3개월 정도 걸려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진단받고 치료받는 동안 연차 휴가와 유급 병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산재 요양을 받느라 휴업한 기간, 즉 치료를 위해서 일 못한 기간에는 하루치 평균 임금의 70%로 계산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휴업급여라 부르죠. 즉 진단받은 뒤 사용한 연차 휴가나 병휴가는 산재 휴업 기간과 겹치는데 그 휴가 기간에 지급된 유급 또한 휴업급여와 이중보상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산재는 이중보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용했던 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지급된 유급 부분은 정산해서 회사에 반환하면 됩니다. 반환하는 방식은 회사와 잘 상의하시되 그동안의 관행, 취업규칙 같은 사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 협약의 규정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담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 신청하지 않고 3개월간 쉬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의 약 50%를 받았어요. 그러다 치료가 길어져 결국 산재 신청을 하고 인정됐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받았던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 산재는 이중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재해 노동자가 산재와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거죠. 이때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기간이 정해졌다면, 즉 1월분, 2월분 이런 식으로 지급됐다면 각 정해진 기간별로 휴업급여를 계산해서 각 기간에 회사가 준 돈을 빼고 남은 차액만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차액이 없다면 휴업급여도 없는 거죠. 한편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가 돈을 줬다면 진단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까지 전체 휴업급여액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빼고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만 산재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재 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회사가 병원비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재 처리해서 노동자가 받게 될 요양비보다 회사가 지불한 병원비가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산재 휴업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재해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한편 휴업급여는 재해 노동자가 지불할 돈이 아니라 벌어들이지 못한 돈이죠. 소극적 손해라 부릅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사이에는 서로 공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손해의 성격이 달라서 이중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회사는 평소에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그 대신 산재가 나면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상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하기 전에 회사가 노동자에게 준 보상금이 있다면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내고 노동자에게 보상도 해준 것이니 이중으로 지출한 게 되죠. 그래서 산재에는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라는 절차를 뒀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하면 산재 처리 전에 노동자에게 보상해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빠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조만간 산재 상담 사례 2탄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빠진 얘기 중에 꼭 전달하고 싶은 것 몇 가지.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재해 노동자가 하는 겁니다. 산재 신청서에 회사 도장 찍는 칸, 사장이 사인하는 칸조차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입은 사업주 의무라서 노동자는 보장된 보상을 받고 사장은 밀린 보험료와 가산금을 냅니다. 다만 농업, 어업, 수렵업, 임업이면서 노동자가 5인 미만이고 동시에 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과정에 노동자 실수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의, 자해, 범죄가 아니라면 업무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은 노동자 실수가 있어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 못한 기간과 그 뒤로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 기간에 해고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산재 기간 중 회사가 사직서 쓰라고 독촉하더라도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또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무엇보다 산재보상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